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요. 또 지금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 오늘도 좀 2,400선이 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주가는 오릅니다만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오늘 또 미국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기대를 가지고 수익을 쭉쭉 뽑기보다는 좀 변동성에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1년 내내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사실 수익 내기 힘들었는데요. 추석 전에 불을 뿜어보겠다 그러긴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주가가 흐름이 괜찮아요. 코스피 오름세고요. 오르는 종목도 많은데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요. 네, 사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눌러도 내일쯤 좀 보면 어제 또 서두르지 않으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주간이 아닐까 싶어요. 전체적으로는요. 물론 종목별로는 흐름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여전히 갇힌 지수대에서의 종목 장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 이야기, 테마 종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종목 이야기는 잠금 해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잠겨있던 수익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제가 안 지가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방송을 같이 해보자 했는데 드디어 이제부터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희 본격적인 잠금 해제에 앞서서 시장 개장하고 나서 한 50분 정도 뒤의 흐름부터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르는 종목들도 많긴 한데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주인데요. 저희가 오전에도 이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를 많은 분들께서 또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자동차주의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의 이 매수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IRA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50만 원 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특징주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그 현대차부터 살펴보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현대차의 반등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RA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반기에 높아진 금리, 이런 그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내구재를 사는 데 있어서 높아진 금리가 어떤 영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 IRA 법안과 관련돼서 내년에 정말로 돈을 받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최대의 피해는 결국 연비 규제와 관련돼서 내년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법안이 확정되고 내년에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대차는 전기차를 할인해서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극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은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것이지만 내년에 과연 실적이 좋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1월 달 미국 선거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 IRA 법안이 이대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저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가격에 사기에는 무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 수준에 오게 되면 저는 미련 없이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LG에너지 솔루션은 업황이 좋고 이들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테니까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핵심 포인트는 여러 가지 호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수급이 아닌가. 맞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살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산업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베팅이 다 같이 나타나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강세해야 되는데 유독 LG에너지 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총이 높아지면서
그 인덱스 펀드들이 이 시총을 쫓아가기 위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만기 이후 즉 다음 주에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는 상승을 기존의 공매도의 축소 그다음에 시총 상승에 따른 인덱스 펀드의 유입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수급적 요인이 마무리되는 만기 이후에는 다시 좀 탄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신규 매수보다는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셀 쪽에서의 탑픽은 삼성 SDI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현대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증시 특징주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입장에서는 좀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올랐을 때 좀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한 개장주들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잔금 해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미국 공장에 빅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공장의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테네시 쪽에 공장 이슈가 또 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체들이 미국이 미국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네. 미국에 공장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버든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보조금 문제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떠나서라도 미국에 공장이 없을 경우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뭔가 배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동향상에서 잠시 또 이 HMM 같은 종목군들을 보면 운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긴 네.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어쨌든 레벨이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제 분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공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있지만 그동안은 유럽 쪽에 좀 더 강력하게 뭔가 모멘텀을 붙이는 양상이었다면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유럽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미국 쪽에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어차피 중국과 더불어서 양대 최대 자동차 시장이니까 미국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밸류가 낮은 그다음에 최근 실적이 좀 부진했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는 저는 뭐 나름의 호재가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느냐? 저는 아직 반영될 여지가 조금 더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8월 4일에도 함께 풀어봤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 기준은 2.9%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자동차주가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부품주 쪽에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하반기의 실적 전망, 그러면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원가 측면에서는 그 천연고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조고무 같은 경우에 SBR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뭐 강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단에서의 문제는 저는 뭐 하반기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비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지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뭐 차량 판매가 뭐 대량 늘어나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존의 악재들을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눈에 띄는 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외화로 버는 기업이잖아요. 물론 네. 국내 비중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1위, 압도적인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매출이 꽤 발생하고 있는데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아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고요. 뭐 최근에 뭐 자동차 종목의 상승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더 중요한 건 HMM의 주가 하락이 왜 나타나고 있나?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수출주들의 가장 그 버든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운임 가격의 급등이었거든요. 운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 부분에서 버든이 작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똑같아도 원화로 평가했을 때 올라가고 그다음에 운임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 타이어도 생각보다 운임비가 꽤 드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비용 감소 부분
그다음에 그 같은 매출에도 이익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하반기 실적이 뭐 최소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동안 할인받고 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할인 요소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타이어가 늘면 일단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고무량이 늘어나면서 타이어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또 마진을 상쇄해 줄 거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하반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환율의 급등 같은 상황 그리고 운임지수가 운임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등등 얘기해 주시면서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포인트 한번 잡아볼 텐데요. 뭐 앞서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또 이어서 어떻게 가격전에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8월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뭐 폭발적인 상승을 염두에 둔 아주 공격적인 목표가를 산정하기보다는 네. 기존의 할인 요소가 사라짐으로써 주가가 일정 부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정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지금 PB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PBR 1배가 넘어가는 그런 공격적인 목표는 제가 보기엔 너무 요원한 목표, 너무 먼 목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난 2021년 고점 정도가 0.7배에서 0.6배 정도 수준인데 이 종목의 지금 BPS가 7만 원이 넘거든요. 향후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그 BPS는 물론 더 늘어나겠죠.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역대 최저급으로, 그러니까 2020년을 제외하면 거의 최저급으로 내려온 이 밸류는 할인 요소를 없애준다라는 측면에서 한 0.6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전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보수적으로 0.6배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42,000원 정도의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목표 가격은 42,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이상의 가격이 오면 그때부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중지하고 차익을 언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뭐 지금 현재 2% 정도 올라가면서 4만 원 선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뭐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올린다기보다는 42,000원 이렇게 제자리를 좀 찾아간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로 잠금 해제할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사실 상당히 또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었고 뭐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었고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독일의 입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LG전자는 글쎄요, 뭐 시장의 평가가 나빴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연초에 제가 뭐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얘기해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과연 가전시장이 좋으냐? 가전시장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풀의 주가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시장이 내리니까 내린다? 반등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이제 가전시장에 있어서도 뭐 금리가 할부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과연 좋을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전의 부진이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LG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다면 네. 현재 구간에서는 월풀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전의 부진을 주가가 충분히 녹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어느 정도 LG전자가 상당히 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악재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입하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네, 과거 뭐 CES 그다음에 모바일을 LG전자가 했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MW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지만 실제로 입하 효과는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또 여러 가지 키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 자체가 LG전자에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 줄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리포트들을 보시면 하반기에 뭐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뭐 TV 판매가 조금 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아마존의
연말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가 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TV 판매가 안 나와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이런 재고들을 소화해 놔야 추가적으로 신제품 판매라든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뭐 신기술 이런 것들을 보여줬지만 이게 그렇게 시장의 투자자들을 뭐 불러일으킬 만큼 뭐 획기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지금 쌓여 있는 가전 재고를 할인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아마 11월 달 이후에 LG전자의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파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파로 인한 효과는 생각보다는 좀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히려 11월 이후에 좀 더 기대해보자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저평가 탈출 시기가 궁금하고요. 또 관련해서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일단 PER, PBR 모두 봤을 때 역사적 히스토리컬 밴드상에서 모두 저점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역사적 저점에 온 것은 역사적 저점에 올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내년부터 나타날 얼티엄셀의 그 움직임, 그다음에 또 GM이 과연 얼마나 전기차를 잘 파는지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밸류는 가전이 설사 조금 안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밸류라고 시장에서 설득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현재 추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을 깨는 다시 뭐 2200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현재 역대 최저 밸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게 과연 그렇게 크게 나타날까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성격으로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베팅을 시작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달에 아마존이나 광군제를 통해서 이런 가전제품들이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가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VS 부분 쪽에서 얼티엄셀의 판매가 늘고 GM 쪽의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납품하는 LG전자의 전반적인 IT 제품들의 마진율이 조금이라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또 VS의 어떤 매출 상승만으로도 현재 밸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저점은 지금이 아닐 수 있지만 베팅은 지금부터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베팅해서 연말 혹은 내년 연초를 바라보는 전략 자체가 좋을 것 같고 설사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마진율이 극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술적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는 한 12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산정해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워낙에 또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저점 자리를 잘 파악을 해주시고 수익을 또 크게 주셨었는데 일단은 LG전자가 아직 저점이 확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향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우리는 베팅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로는 1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LG전자까지 잠금 해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